도시 물 재고 이틀뿐입니다. 2025년 11월 초 마닐라 북부 급수 구역에서 탁도 경보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밸브를 더 열지 마십시오. 필리핀 기상 안내에는 연평균 약 20개의 열대 저기압이 관할에 들어온다고 적혀 있지만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48시간 안에 수압이 무너지면 상수도 파손은 연쇄로 번진다는 보고가 돌았습니다. 2025년 4월 22일 클락에서 체결된 한국수자원공사 협력 문서가 다시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관제 화면에서 붉은 누수점이 줄어드는 캡처가 내부 메신저에 공유됐다고 합니다. 그 한 장의 화면이 사실이라면 생수 트럭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통화 메모 한 장이 제 손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이야기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만 산토스입니다. 2025년 11월 초에 마닐라 수도국 문서실은 종이 냄새보다 젖은 시멘트 냄새가 먼저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도시 외곽 배수로가 넘쳤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누군가는 물이 많으니 괜찮을 것이라 말했지만 상수도는 반대로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탁도 경보가 내려간 구역이 늘었고 강풍 뒤에 파손된 관로는 누수로 압력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 모니터에는 급수 재고 일수표가 열려 있었고 숫자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닐라 북부 저장 탱크 재고가 이틀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오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엑셀표를 다시 열고 3개 구역의 유입량을 재계산했습니다. 계산 근거가 흔들리면 결정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기에 위탁 운영사에서 보내온 전날 18시 자료와 수도국 자체 계측 로그를 나란히 붙여 비교했습니다. 그때 전화기 진동이 책상을 긁었습니다. 지금 재고 재계산하십시오라는 지시가 이미 단체 채팅방에 떨어져 있었고 저는 그 문장을 확인하는 즉시 저장 탱크 출고 계획을 한 칸씩 줄였습니다. 줄이자마자 민원 콜수가 늘었습니다. 이틀짜리 재고로 1,000만 명 가까운 도시를 버틸 수 있습니까? 2025년 11월 초의 두 번째 전화는 케손시티 외곽 배수구 근처 관로를 맡은 현장 엔지니어에게서 왔습니다. 압력을 더 올리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고 바로 다음 문장으로 밸브를 잠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그는 순간 반경 몇 블록의 수압이 떨어졌고 탁도 경보 지역이 더 넓어질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 위험을 알면서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압력을 유지하려고 억지로 올리면 이미 금이 간 구간이 터져서 복구 시간이 며칠로 늘어난다는 현장 경험이 보고서로 누적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화 중에 들린 건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로 아래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빈소리였고 그 소리는 누수의 소리였습니다. 현장 확인부터 하십시오라고 말하자마자 상대는 차량을 돌려 파손 구간을 우회했고 우회한 즉시 도로 통제 보고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마닐라의 상수도 문제는 태풍 한 번에 끝나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위탁 구조의 허점이 먼저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도국, 민간 운영사, 하도급 시공사가 서로 다른 계약서 조항을 들고 서 있었고 누수 책임과 복구 승인 권한이 한 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점검 주기의 허점도 컸습니다. 노후 간 교체는 연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었고 태풍 이후 급증하는 누수는 주간 점검표로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책임 분산의 허점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멈추게 했습니다. 누가 결정을 내리면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서명이 늦으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 경계가
정전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문서 없이는 승인 불가합니다라는 말이 회의실을 가로막는 순간 제 손은 반사적으로 보고서 결제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그 제작성 때문에 현장 복구팀 출발이 1시간 밀렸고 그 1시간 동안 누수량 추정치는 더 커졌습니다. 이 파손 구간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2025년 11월 초의 정전은 통신을 먼저 잘랐습니다. 기지국 장애가 반복되자 현장 사진이 끊겼고 관제 화면은 빈칸이 늘어났습니다. 보고가 늦어지면 판단이 늦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해결 방법을 한 번에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바꿨습니다. 구호 물자를 더 끌어오는 얘기보다 어디가 새는지부터 보이게 만드는 얘기를 먼저 올리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재난당국과 수도국 합동상황실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소집 공문에는 누수 위치 가시화라는 문구를 제목에 박았습니다. 공문이 발송되자마자 돌아온 반응은 체면과 원칙이었습니다. 외부 화면은 절대 금지합니다라는 반대가 나왔고 그 한 문장은 협력보다 통제를 먼저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반대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 대신 조건을 붙였습니다. 현장 권한을 우선합니다라는 문장을 회의 안건 첫 줄에 넣었습니다. 넣는 즉시 일부 부서는 데이터 공유 범위를 줄이는 대신 회의 참석을 확정했고 그 결정 덕분에 최소한의 지도라도 한 장으로 합칠 수 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누수부터 잡습니다라는 문장을 다시 말했을 때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2025년 4월 22일 문서를 찾았습니다. 클락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지전환개발청, 산하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서명했다는 공개 발표가 있었고 그 문서의 키워드에 누수관리와 운영 효율화, 디지털 기반물 관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폴더를 여는 즉시 선택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대신 누수는 지도에서 보이면 줄일 수 있다는 한 줄 요약을 표지에 올렸습니다. 표지를 올리자마자 상황실 프린터가 돌아갔고 종이가 나오자 손으로 통화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은 시설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권한은 현장에 둡니다. 이 메모는 누군가에게는 통제의 위협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설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보고 체계는 맞추십시오라는 요구가 올라오자 보고서를 표준 양식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자마자 공유가 쉬워졌고 쉬워진 공유 덕분에 단절된 현장 구역 두 곳의 누수 추정치가 같은 표 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11월 초 새벽 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손끝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탁도 경보구역의 주민 불안은 콜센터 숫자로만 보이지 않았고 민원 음성 파일 한 줄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하나 더 했습니다. 누수처럼 보이는 지점을 전부 누수로 확정하지 말고 불법 연결과 노후 간 붕괴 가능성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표기하자마자 책임을 미루려는 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두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문장이 아니라 움직일 순서를 만드는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력 재배치를 승인받기 위해 야간 결제를 올렸고 결제가 떨어지자마자 현장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우선순위 변경으로 도로 통제 구간 하나가 먼저 정리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도 없이 내일 아침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2025년 11월 3일 오전 7시 40분 수도국 상황실 스피커에서 회의 소집 알림이 울렸습니다. 클락에서 2025년 4월 22일에 체결됐다는 한국수자원공사 협력 문서가 안건 표지로 다시
올라왔고 표지에는 누수 관리와 디지털 기반 물 관리라는 문구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표지를 본 순간 선택이 나왔습니다. 현장팀이 원하는 것은 생수 트럭 숫자가 아니라 파손과 누수가 보이는 지도라는 판단을 그대로 회의 첫 문장으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지도부터 먼저 보십시오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회의 참석자들은 제 모니터를 따라 시선을 옮겼고 그 즉시 결과는 한 가지였습니다. 물류팀이 요청해둔 생수 추가 발주를 잠시 보류하고 관로 파손 지점부터 확정하자는 결론이 임시로 잡혔습니다. 누가 이 결정을 서명합니까? 회의실에는 필리핀 재난당국 연락관, 수도국 운영과장, 위탁 운영사 실무자까지 한 줄로 앉아 있었고 2025년 11월 3일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위탁 구조는 책임 경로를 길게 만들고 점검 주기는 태풍 이후 누수 급증을 따라가지 못하며 책임 분산은 결제 도장을 늦추는 구조적 허점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더 좁혔습니다. 통제권 논쟁을 피하려면 문서의 문장부터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권한을 먼저 보장하십시오라고 말한 뒤 통화 메모를 꺼내 회의 자료 뒤에 붙였습니다. 메모는 2025년 11월 2일 밤에 작성한 것이었고 제목은 급수 의사결정 보조였습니다. 메모를 붙이자마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공유 범위를 둘러싼 신경전이 잠깐 멈추고 최소한의 누수 지점 표기부터 합의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섰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오전 9시 외교 채널로 넘어갈 요약본을 만들기 위해 문서실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개 자료에서 설명해온 인공지능 기반 누수 탐지와 수압 조절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옮기되 과장처럼 보이지 않도록 공개 자료에 따르면이라는 완충 문장을 앞에 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을 하나 더 했습니다. 필리핀 쪽 요청이 한국 대통령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 문서 표지에 기지전환 개발청과 지방정부 명칭을 정확히 넣었습니다. 넣는 순간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상대가 이게 지방정부 요청인지 국가 요청인지를 따지던 논쟁이 줄고 기관명과 범위를 확정한 요청서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을 문서로 반드시 확정하십시오라는 말이 회의 중간에 등장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원칙이 속도를 갉아먹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조건을 어디까지 적어야 합니까? 그 같은 날 2025년 11월 3일 오후 1시 미국 측 실무 창구로도 같은 요약본이 전달됐습니다. 물과 연료 정수제를 보내는 기존 방식은 항만과 도로가 흔들리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보고서에 함께 적혔고 대신 누수를 줄이는 운영이 먼저라는 문장이 강조됐습니다. 여기서 갈등축이 선명해졌습니다. 미국 쪽은 비용과 책임 범위를 문서로 묶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필리핀 현장은 오늘 밤탁도 경보를 줄여야 한다는 시간 압박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전화기를 집어 미국 측 담당자에게 회의체 구성안을 읽어내려갔고 즉시 결과로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구호는 조건이 먼저입니다라는 판단이었고 그 한 문장이 회의실 공기를 한 단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이 폭발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를 부정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비용과 책임을 전부 적는 대신 범위를 관제 구축 지원과 현장 교육으로 한정해 먼저 작동시키자는 절충안을 문서 첫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하던 위탁 운영사도 그 정도면 현장 부담이 줄어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오후 5시 현장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캐손시티 외곽 구간에서 수압이 흔들리며
관로 파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순간 선택이 튀어나왔습니다. 압력을 더 올리면 바로 터집니다라고 말하고 압력 분산을 위한 급수 시간대 조정을 승인했습니다. 승인하자마자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민원은 잠시 늘었지만 파손이 연쇄로 번질 가능성은 줄었고 관제 화면에 찍히는 붉은 점의 밀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가능성을 확정이라고 쓰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태풍 이후 누수는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고 불법 연결과 노후 간 붕괴가 겹치는 복합 구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를 더 남겼습니다. 누수로 보이는 지점은 누수일 수도 붕괴일 수도 있다고 표기하자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넣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체면을 깎는 표현이 줄고 움직일 순서를 만드는 표현이 늘었습니다. 그날 밤 2025년 11월 3일 22시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메모는 처음엔 통제를 경계하는 사람에게 현장 권한을 지키는 방패로 보였고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흐리는 문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서 튀어나왔던 반대 대사를 그대로 적어두었습니다. 외부 화면은 절대 금지입니다라는 문장을 메모 옆에 붙여두자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외부 화면을 금지한다는 것이 협력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통제권을 잃지 않겠다는 체면의 언어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인정해야 협력이 시작된다는 판단이 섰고 곧바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2025년 11월 4일 0시 회의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 회의 공문을 다시 상신했고 즉시 결과로 참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필리핀 측은 데이터는 현장에 남긴다는 조건을 붙였고 한국 측에는 누수와 수압 최적화 중심이라는 요청이 선명해졌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이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까? 2025년 11월 4일 오전 6시 10분 마닐라 수도국 상황실에 미국 측 9호 물류 일정표가 도착했습니다. 항만 통제 공문과 도로 우회 노선표가 함께 붙어 있었고 위탁 운영사 담당자는 일정표만 두드리며 물과 연료, 정수제부터 넣자고 말했습니다. 일정표에 적힌 첫 선적 예상 시간은 태풍 잔류 구름보다 느려 보였고 저는 그 종이를 바로 집어들어 재난 당국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운송 슬롯을 앞당길 수 있는지 묻자 즉시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도로 통제 해제 승인 라인이 아직 비어 있어 오늘 낮까지는 확정이 어렵다는 답이었습니다. 물류만 늘리면 끝입니까? 2025년 11월 4일 오전 7시 5분 한국수자원공사 쪽에서 공유됐다는 공개 자료 요약본이 회의실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누수 탐지와 수압 조절,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운영해 왔다는 문구가 있었고 그 문구를 본 순간 선택이 앞섰습니다. 저는 수도국 운영과장에게 급수 재고 일수표를 다시 펼쳐 보이며 물을 더 들여오기 전에 새는 곳을 줄이면 오늘 안에 버틸 시간이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운영과장이 긴급 회의체 안건 순서를 바꿔 물류 보고를 뒤로 밀고 누수 지도부터 논의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지도 없는 복구는 멈추십시오라는 문장이 회의록 첫 줄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오전 8시 제도 허점이 다시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위탁 구조는 복구 발주와 현장 판단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고 점검 주기는 주간 점검표로는 태풍 이후 누수 급증을 담지 못했으며 책임 분산은 결제선이 길어질수록 현장 출동을 늦추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단서가 나온 직후 저는 행동을 택했습니다. 수도국 문서실에서 급수 의사결정 보조 통화 메모를 꺼내 회의 참가자 전원에게 전송했고 전송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각 기관이 들고 있던 서로 다른 서식 대신
같은 양식의 상황 보고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화면은 절대 금지입니다라는 반대가 다시 튀어나왔고 그 말은 체면을 지키려는 방패처럼 회의실을 가로막았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오전 9시 30분 한국수자원공사 기술팀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뜬 건 장비 목록이 아니라 누수와 수압을 한 지도에서 보는 구조였고 저는 그 구조를 보는 즉시 선택했습니다. 현장팀에게 누수 의심 구간을 확정 대신 우선순위로만 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 직후 즉시 결과가 붙었습니다. 누수로 단정하면 책임 공방이 시작되지만 우선순위로 두면 복구 순서가 먼저 움직인다는 합의가 빠르게 잡혔습니다. 지금 물보다 누수를 막으십시오라는 경고가 통역을 거쳐 회의실에 떨어졌고 곧이어 도시 전체 수압을 낮추십시오라는 판단이 뒤따랐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오전 10시 20분 기술팀은 전환점의 설득을 숫자 3개로만 정리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핵심 구간을 72시간 안에 가시화하고 탐지 정확도는 90% 수준을 목표로 하며 누수율은 1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을 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단서가 제시된 뒤 저는 곧바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현장 급수 시간을 조정하는 승인 요청서를 올리고 누수 지도 작성에 필요한 센서 설치, 우선순위를 첨부했습니다. 올리자마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수 시간대 조정이 승인되며 압력 급락 구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가 현장에서 들어왔고 도로 아래 파손이 연쇄로 번질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조건 문구 하나가 사람을 막는 것입니까? 2025년 11월 4일 정오 무렵 외교 채널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보고가 돌았습니다. 필리핀 측 요청이 한국 대통령실로 전달됐고 한국 측에서는 기술팀과 외교팀을 묶어 파견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사실처럼 쓰지 않기 위해 바로 문서로 확인하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회의체 결론 문서를 다시 열어 요청 범위를 누수 탐지와 수압 운영으로 한정하고 데이터는 현장에 남기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문장을 넣자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외부 화면은 절대 금지입니다라고 말하던 쪽이 외부 화면이 아니라 외부 통제권을 걱정한 것임을 인정하며 문장 협의에 들어왔습니다. 조건 문구를 지금 확정하십시오라는 지시가 미 대사관 실무자 쪽에서도 반복됐고 그 요구는 원칙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막는 장치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오후 3시 미국 측에서는 비용과 책임 범위를 문서로 요구한다는 기류가 더 강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언론 인터뷰에 오르내렸다는 말도 있었지만 저는 그 말에 매달리지 않고 문서의 서명란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으면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단서를 확인하자 곧바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회의 소집을 다시 걸어 필리핀 재난당국, 수도국, 위탁운영사 서명 순서를 한 줄로 정리했고 정리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기관이 체면을 지키는 문장을 하나씩 넣는 대신 오늘 밤까지 누수지도 초안을 만든다는 실무 목표가 문서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원칙 없이 움직이지 마십시오라는 경고가 끝까지 남았고 그 경고가 이제는 협력을 막는 칼이 아니라 협력을 지키는 안전장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서명합니까? 2025년 11월 4일 오후 6시 30분 마닐라 수도국 상황실의 대형 화면이 2번 깜빡이더니 지도 타일이 빈칸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전이 길어지자 기지국 장애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고 누수 지점보다 먼저 통신이 끊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난당국 연락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통신 복구 예상 시간을 물었습니다. 물어본 직후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복구 예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고 회의체 결론 문서의 서명란은 또 비어 있었습니다. 통신 없이는 판단 금지입니다라는 경고가 회의실 뒤쪽에서 나왔고 그 한마디가 오늘 밤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 관제와 급수 결정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2025년 11월 4일 오후 7시 10분, 저는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목은 급수 의사결정 보조였고 첫 줄에는 물은 시설이 아니라 지도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서가 나온 뒤 이 문장 안에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회의 소집을 다시 걸어 통신 대안을 안건 첫 번째로 올렸고 소집 공문을 보내자마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도국 운영과장이 통신 담당 부서를 호출했고 위탁 운영사도 처음으로 관제 유지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도부터 복구하십시오라는 지시가 회의록에 찍히는 순간 물류 일정표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원칙을 내세워 다시 벽을 세웠습니다. 외부 연결은 절대 금지입니다라는 반대였습니다. 이 시퀀스에서 등장했던 그 문장은 협력을 막는 금지처럼 들렸고 저는 그 말을 회수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재난행정용 대안으로 반복 언급돼 왔다는 위성통신이 회의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선택지를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기 위해 표현을 바꿨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민간 위성통신을 임시 관제에 쓰는 방안이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논의돼 왔다고 정리했고 그 문장을 읽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통신 담당 부서에 임시 위성 단말 수량과 설치 후보지를 요청했고 요청서를 보내자마자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최소 200대 단말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올라왔고 설치까지 6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내부 일정이 붙었습니다. 업계 관측으로는 통신 속도를 최소 20메가비트 수준으로 맞춰야 지도 업데이트가 끊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속도 기준을 지키십시오라는 판단이 나오자 모두가 숫자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오후 9시 0분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 이름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해결책처럼 들리지 않게 문장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정 개인이 즉시 지원을 약속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민간 위성통신이 재난 관제 대안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흐름이 있다는 정도로만 적었습니다. 그 단서 다음에 저는 곧바로 선택했습니다. 외교 채널에 전달할 요약본의 위성통신은 통제권이 아니라 연결 유지 수단이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넣자마자 즉시 결과가 생겼습니다. 외부 연결은 절대 금지입니다라고 말하던 쪽이 연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반대 대사의 의미가 조금 이동했습니다. 금지는 협력 거부가 아니라 체면과 책임을 지키려는 방어였던 것입니다. 데이터는 현장에 남기고 화면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쓰면 문제의 핵심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2025년 11월 4일 오후 9시 40분 삼성 쪽 공급망이 언급됐습니다. 센서와 현장 단말, 임시 전원 장비가 없으면 데이터가 모이지 않고 데이터가 없으면 관제는 그림이 됩니다. 저는 장비 목록을 늘어놓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신 한국수자원공사 기술팀이 강조한 설계도를 먼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누수는 어디에 어떤 센서를 달아야 보이는지, 수압 조절은 어떤 밸브 구간을 묶어야 가능한지, 급수 시간대 분할은 어떤 구역 경계를 따라야 민원이 폭발하지 않는지 그 설계 문장을 회의록에 적었습니다. 적은 직후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를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 자리를 바꿨고 외부 표준에 대한 반감이 줄었습니다.
설계는 현장과 함께입니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그 말이 회의실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2025년 11월 4일 밤 11시 20분, 저는 임시 관제 운용안을 문서로 완성하기 위해 야간 결제를 올렸습니다. 책임 분산이 결제선을 길게 만드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기에 결제선은 일부러 짧게 만들었습니다. 수도국 운영과장, 재난당국 연락관, 위탁 운영사 실무자 3명만 서명하도록 올렸고 올린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승인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고 설치 후보지로 마닐라 북부 저장 탱크 인근과 케손시티 외곽 관로관리소가 동시에 찍혔습니다. 현장팀은 바로 차량 배치를 바꿨고 통신 담당 부서는 단말 설치 교육 자료를 출력해 배포했습니다. 승인은 지금 내리십시오라는 지시가 다시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무례가 아니라 시간 압박의 언어였습니다. 2025년 11월 5일 0시 10분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권한은 현장에 둡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협력의 조건으로 바꾸기 위해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위성통신 운용안의 데이터 저장 위치를 현장 서버로 명시하고 외부 공유는 수도국 승인 후로 제한한다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넣자마자 즉시 결과가 생겼습니다. 외부 연결은 절대 금지입니다라는 반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문장이 이제는 외부 화면을 막는 금지가 아니라 현장 권한을 지키는 원칙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권한을 현장에 두십시오라는 말이 회의실에서 다시 나오자 저는 처음으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오늘 밤 지도 업데이트를 끊기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까? 2025년 11월 5일 오전 4시 50분 필리핀 재난당국 상황실에서 중부지역 강풍 경보가 다시 상향됐다는 문구가 올라왔습니다. 마닐라 수도국은 이미 탁도 경보를 붙잡고 있었는데 중부에서 또 한 번 비가 쏟아진다는 보고가 겹치자 도시의 물은 숫자보다 먼저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대피 안내가 내려가며 이동 제한 구간이 늘었고 이동식 정수 장치가 들어가던 도로가 끊겼다는 연락이 동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단서가 나온 직후 선택이 튀어나왔습니다. 임시 급수 계획을 유지하면 파손 구간이 더 터질 수 있다고 판단해 급수 시간을 2구간으로 더 쪼개는 승인 요청을 바로 올렸습니다. 요청이 올라가자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장팀은 밸브 조작 순서를 바꿨고 압력 급등 구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번만 더 관이 터지면 도시가 버틸 수 있습니까? 2025년 11월 5일 오전 6시 20분 케손시티 외곽 임시 정수 지점에서 물이 다시 차오른다는 무전이 왔습니다. 임시 정수 지점은 재난 상황에서 임시 식수 공급 수단으로 언급돼 왔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지만 물에 잠기면 그 말은 종이가 됩니다. 단서가 나온 뒤 바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현장 담당자에게 철수 기준선을 문자로 내리고 이동식 정수 장비를 높은 지대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 직후 결과가 곧바로 붙었습니다. 장비가 살아남으면서도 급수 공백이 생겼고 콜센터 민원량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임시정수지점 철수하십시오라는 판단이 현장에 떨어지자 누군가는 안전을 택했고 누군가는 분노를 택했습니다. 그 구역 밸브 즉시 잠그십시오라는 지시가 이어졌고 잠근 즉시 한 블록의 수압이 내려가며 탁도 경보 구역이 넓어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오전 8시 0분 마닐라 수도국 상황실의 관제 화면은 다시 생존선이 됐습니다. 오늘은 물을 더 보내는 날이 아니라 압력을 분산시켜 관이 더 터지는 것을 막는 날이라는 판단이 회의록에 적혔습니다. 단서가 나온 직후 선택은 회의 소집이었습니다. 재난당국 연락관과 수도국 운영과장,
위탁 운영사 실무자를 불러 20분짜리 긴급 회의를 걸었고 회의가 열리자마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수처럼 보이던 구간을 전부 복구 대상으로 올리는 대신 급수 유지가 가능한 우회 경로부터 찾자는 합의가 먼저 잡혔습니다. 이때 제도 허점이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위탁 구조는 발주 권한과 현장 판단을 분리해 의사결정을 늦췄고 점검 주기는 태풍 이후 급증한 누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책임 분산은 서명란이 비는 순간 현장이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도 업데이트 멈추면 끝입니다라는 경고가 나왔고 그 경고는 과장이 아니라 통신이 끊긴 도시의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오전 9시 30분 통신 대안으로 올려둔 위성 단말 설치 후보지 목록이 다시 열렸습니다. 후보지에는 마닐라 북부 저장 탱크 인근과 케손시티 외곽 관로 관리소가 포함돼 있었고 설치까지 6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내부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서가 나온 뒤 바로 행동을 택했습니다. 통신 담당 부서에 설치 인력을 2조로 나누라고 지시했고 지시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한 조는 저장 탱크로 다른 조는 관로 관리소로 움직이며 지도 업데이트가 끊길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다시 체면의 반대가 튀어나왔습니다. 외부 연결은 절대 금지입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이 협력을 막는 금지인지 권한을 지키는 원칙인지 어느 쪽으로 읽을지에 따라 오네. 밤에 물이 갈렸습니다. 어느 구역을 먼저 끊어야 합니까? 2025년 11월 5일 오전 11시 10분 한국수자원공사 기술팀이 공유한 운영 방식이 회의실에서 다시 언급됐습니다. 누수 지점을 찾는데 며칠을 쓰면 그 며칠 동안 도시 전체 압력이 무너진다는 말이 반복됐고 그 말이 단서로 남자 선택이 즉시 나왔습니다. 누수 감소가 아니라 압력 안정부터 잡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급수 시간을 3구간으로 쪼개고 밸브 조작 순서를 표준 문서로 고정했습니다. 문서가 공유되자 결과가 곧바로 붙었습니다. 현장팀이 같은 순서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압력 요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현장권한 먼저 보장하십시오라는 문장이 회의록에 박히자 반대하던 쪽도 통제권을 잃지 않는 방식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반대 대사의 의미가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 연결을 금지한다는 말은 외부 도움을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데이터와 결정권이 밖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겠다는 체면의 언어로 재해석됐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오후 1시 40분 미국 측 물류 일정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항만 통제 공문과 운송 슬롯 변경표가 함께 붙었고 가장 빠른 일정이 오늘 밤을 넘긴다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단서가 확인되자 행동이 나왔습니다. 물류팀에게 생수 발주를 늘리는 대신 현장 급수 차량을 탁도 경보가 낮은 구역으로 재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탁도 경보가 높은 지역의 불만은 잠시 커졌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구역에서라도 공백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수압은 더 낮추지 마십시오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그 말은 욕심이 아니라 파손 연쇄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압력 안정만 지켜도 추가 파손을 줄여 복구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오후 4시 20분 케손시티 외곽의 복합 구간에서 누수로 보였던 지점이 불법 연결과 노후 간 붕괴가 겹친 구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단서가 나오자 선택이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책임 소재를 먼저 따지자고 했고 저는 순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장팀에 해당 구간을 공격적인 단수 대신 우회 급수로 돌리라고 지시했고 지시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우회 구간에서 수압이 잠시 떨어졌지만 붕괴가 확산될 위험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즉시 대피 지시 내리십시오라는 판단이 중부 대피 구역에서 다시 내려왔다는 보고가 겹치자 물은 더 이상 인프라가 아니라 생명선으로 들렸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밤 9시 10분 통화 메모를 다시 열어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번갈아 읽었습니다. 첫 줄은 물은 시설이 아니라 지도입니다였고 마지막 줄은 권한은 현장에 둡니다였습니다. 단서가 확인되자 행동을 택했습니다. 회의체 결론 문서의 외부 연결은 통제권을 빼앗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지도 업데이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문장을 넣고 데이터 저장 위치는 현장 서버로 명시했습니다. 문장이 들어가자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외부 연결은 절대 금지입니다라는 반대는 그대로 남았지만 그 반대가 이제는 협력을 막는 금지가 아니라 현장 권한을 지키는 조건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지도 한 칸이 비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2025년 11월 6일 오전 8시 15분 마닐라 수도국 상황실로 필리핀 현지 정치권 일부가 요청한 질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질의서에는 데이터 공개 범위와 관제 화면 접근 권한이 적혀 있었고 수도국 운영과장은 종이를 접어 책상 끝에 밀어두었습니다. 단서가 올라오자 선택이 바로 나왔습니다. 회의체 결론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 저장 위치 문장을 다시 확인하고 접근 권한은 현장 서버에서만 열리도록 설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외부 반출 우려가 줄어들면서도 화면이 멈출 것이라는 공포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데이터 외부 반출 금지하십시오라는 경고가 회의실에서 튀어나왔고 그 말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문장이 아니라 체면을 지키려는 방어처럼 들렸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서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2025년 11월 6일 오전 9시 5분 미국 측 실무진이 요구한 보고 체계 양식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양식에는 시간 단위 상황 보고, 비용 항목 분류, 책임 범위 표기가 붙어 있었고 필리핀 재난당국 연락관은 그 문서를 읽는 동안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서가 나온 직후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즉시 화상회의를 소집해 수도국 운영과장, 위탁 운영사 실무자, 미국 측 창구를 한 화면에 올렸습니다. 회의가 열리자마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측은 보고가 없으면 지원 논의가 늦어진다고 했고 현장은 보고를 쓰는 동안 관로가 더 터진다고 맞섰습니다. 보고 체계 지금 맞추십시오라는 지시가 들리자 손끝이 먼저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보고 체계를 맞추되 시간 단위가 아니라 상황 변화 단위로 올리자는 수정안을 문서 첫 장에 적어 올렸고 그 즉시 현장팀의 불만이 조금 줄었습니다. 현장 속도를 우선하십시오라는 판단이 동시에 찍히면서 갈등의 축이 체면에서 시간으로 옮겨갔습니다. 2025년 11월 6일 오전 10시 40분 캐손시티 외곽 복합 구간의 그래프가 관제 화면에 뜨는 순간 회의실에서 숨소리가 동시에 짧아졌습니다. 누수처럼 보였던 구간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았고 압력을 조금만 올려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튀었습니다. 단서가 보이자 선택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누수로 단정해 복구 발주부터 걸자고 했고 다른 한쪽은 원인부터 확정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현장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로 주변의 불법 연결 가능성과 노후 간 붕괴 가능성을 동시에 점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계량기 없는 분기 흔적과 오래된 이음부 흔들림이 함께 보였고 누수라는 한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라는 결론이 올라왔습니다. 원인 단정 지금 금지하십시오라는 금지 대사가 회의실에 떨어지자 책임을 따지던 말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구간을 누수라고만 부를 것입니까? 2025년 11월 6일 정오 12시 5분
위탁 운영사 쪽은 책임 범위를 걱정했고 수도국 일부는 서명을 미루려 했으며 재난당국은 민원을 떠안기 싫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위탁 구조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발주 권한과 현장 판단이 분리돼 있어 결정을 내려도 실행이 늦었습니다. 점검 주기의 허점도 그대로였습니다. 태풍 이후 누수 급증은 실시간인데 점검은 여전히 표로 돌아갔습니다. 책임 분산의 허점은 마지막으로 서명란을 비게 만들었습니다. 단서가 확인되자 행동을 택했습니다. 서명란을 늘리는 대신 오늘 안에 실행할 조치만 따로 떼어 승인하는 추가 요청서를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결과가 생겼습니다. 결제선이 짧아지면서 현장 밸브 조작과 우회 급수 전환은 먼저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장기 복구 발주는 뒤로 밀렸습니다. 2025년 11월 6일 오후 1시 20분 한국수자원공사 기술팀이 제안한 해결 순서가 회의실에 다시 읽혔습니다. 관을 갈자고 말하지 않고 지금 당장 압력을 어떻게 낮추고 어느 구역을 우회시키며 어느 시간대에 급수를 나눌지로 시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단서가 나오자 선택이 즉시 나왔습니다. 케손시티 외곽 구간의 도시 수압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붕괴 의심 구간은 우회 급수로 전환하며 급수 시간대는 새 구간으로 분할하라는 승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압력 급등으로 새 파손이 생길 가능성이 줄었고 우회 라인으로 최소 급수는 유지될 수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시 수압 지금 낮추십시오라는 판단이 회의록에 박혔고 곧이어 우회 급수 즉시 전환하십시오 라는 지시가 현장 무전에 실렸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던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오후 3시 0분 다시 그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외부 연결은 절대 금지입니다. 라는 반대였습니다. 단서가 반복되자 선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고 문서 안에서 의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부 연결 자체가 금지가 아니라 외부 통제가 금지라는 뜻으로 문장을 수정해 회의체 결론 문서에 반영했습니다. 수정 직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던 쪽은 체면을 지켰고 협력하던 쪽은 화면을 유지할 길이 열렸습니다. 같은 문장이 막는 칼에서 지키는 방패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오후 6시 10분 복합 구간의 임시 조치가 적용된 뒤 관제 화면의 붉은 점이 조금씩 흩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누수처럼 찍히던 밀집 구간이 분산되며 압력 안정도가 좋아졌다는 내부 평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단서가 확인되자 행동을 마무리로 옮겼습니다. 미국 측 보고 양식에 맞춘 요약본을 작성하되 비용과 책임 범위는 관제 유지와 현장 교육으로 제안에 상신했습니다. 상신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미국 측도 속도를 막지 않겠다는 쪽으로 답을 보내며 보고 체계와 현장 속도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인 물은 시설이 아니라 지도입니다는 이제 9595가 아니라 오늘의 조치 순서를 설명하는 문장이 됐고 마지막 줄인 권한은 현장에 둡니다는 협력을 막는 말이 아니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지도는 밤새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2025년 11월 7일 오전 9시 10분 마닐라 수도국 상황실의 탁도 경보 해제 예정구역 목록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목록에는 마닐라 북부 저장 탱크와 케손시티 외곽 관리소가 함께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2025년 11월 3일에 만들어둔 급수 재고 일수표가 다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수와 수압을 동시에 다루는 방식이 굴러가자 하루를 버티는 계산이 현실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필리핀 재난 당국 상황실에서는 오늘부터는 생수 물량이 아니라 관제 업데이트 주기를 먼저 묻는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보고는 간단히 통일하십시오라는 지시가 회의록에 먼저 들어갔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선택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 양식과 현장 속도를 동시에 맞추기 위해 보고 항목을 세 줄로 줄이고 변화가 있을 때만 올리도록 결론 문서에 박았습니다. 박자마자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보고 작성 때문에 밸브 조작이 늦는 일이 줄어들었고 현장 무전은 다시 작업 언어로 돌아왔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것입니까? 2025년 11월 7일 오전 11시 20분 필리핀 재난 당국과 수도국 합동회의체에서 훈련 계획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국제 구호가 끝나면 장비는 철수하고 사람은 남는데 남는 사람의 손에 남는 것이 문서인지 경험인지가 다음 태풍의 피해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문서부터 붙잡았습니다. 통화 메모와 회의체 결론 문서를 한 파일로 묶어 제목을 물관리 관제 운영 지침 초안이라고 바꿨습니다. 제목을 바꾸자마자 즉시 결과가 생겼습니다. 정치권 질의서에 흔들리던 실무진도 지침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 발 더 책임을 잡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훈련 계획 오늘 확정하십시오라는 지시가 나오자 문서실 프린터가 다시 돌아갔고 출력물은 마닐라 수도국 운영과장 책상에 정리돼 쌓였습니다. 위탁 운영사 실무자는 책임 범위를 다시 꺼내 들려 했지만 그 순간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장 기준을 먼저 세우십시오라는 문장이 들어가면서 발주와 책임을 따지는 순서가 뒤로 밀렸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한국수자원공사 쪽에서 공개 자료로 설명해온 운영 경험이 다시 요약돼 공유됐습니다. 누수 탐지와 수압 조절을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연결해 물 손실률을 낮춘다는 방식은 기술 설명이 아니라 행정 결정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점의 설득은 다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관제 업데이트 주기는 10분 단위로 유지하고 핵심 밸브 구간은 40개 단위로 묶어 관리하며 누수 의심 지점 우선순위는 하루 300건 수준으로 처리하는 목표를 문서에 박았다고 합니다. 숫자를 넣은 직후 행동이 나왔습니다. 수도국 운영과장은 각 구역 담당자에게 우선순위 처리량을 배정했고 배정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처리량이 목표가 되자 불필요한 책임 공방보다 작업 순서가 먼저 굴렀습니다. 문서 문장부터 지금 고치십시오라는 지시가 회의실에서 다시 울렸고 그 한 문장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오후 3시 10분 국제사회가 어떤 문장에 주목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2024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디지털 정부와 행정 시스템 활용 부문 상위권으로 분류됐다는 공개 자료가 근거로 붙어 있었고 보고서가 강조하는 핵심은 재난 대응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실시간 관제라는 요지였습니다. 그 자료를 본 순간 선택이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칭찬하는 홍보로 쓰자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필리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덮자고 했습니다. 체면과 원칙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자 행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재난당국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어 문장 하나만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통화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한국식이라는 단어 대신 공동관제라는 표현을 문서 표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표지가 바뀌자 외부 연결은절 대금지입니다라는 반대 대사가 다시 의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화면을 막자는 말이 아니라 외부의 통제를 막으면서도 연결은 유지하자는 조건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지 문장 하나가 체면을 살리면 협력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까?
2025년 11월 7일 오후 5시 40분 미국 측 실무진과의 기술 협력 문서 초안이 도착했습니다. 문서에는 재난 대응과 인프라 복구에서 민간 위성 통신과 디지털 관제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왔다는 배경 설명이 적혀 있었고 동맹국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바로 회의체 결론 문서 옆에 두고 범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용과 책임을 크게 부풀리지 않기 위해 관제 유지와 현장 교육, 데이터 보안 조건만 남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선택 직후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결제선을 수도국 운영과장과 재난당국 연락관 2명으로 줄여 상신했고 상신하자마자 즉시 결과가 왔습니다. 미국 측도 보고 체계를 고집하기보다 현장 속도를 해치지 않는 형식으로 조정하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원칙은 서로 지키십시오라는 경고가 남았고 그 경고는 이제 이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책임을 지키는 안전핀처럼 보였습니다. 2025년 11월 7일 밤 8시 15분 회의실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이름이 한 번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긴 문장을 내놓지 않더라도 동맹이 이익을 얻는 방식이 하나 더 생겼다는 취지의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돌았습니다. 관측은 관측으로만 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문서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협력 초안에 필리핀 측 문장을 한 줄 더 넣었습니다. 데이터는 현장에 남기고 의사결정은 현장에서 내린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명시하자마자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외부 연결은 절대 금지입니다라는 반대는 완강한 금지에서 현장 권한을 보장하는 원칙. 문장으로 더 확실히 굳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수자원공사 운영 방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제도 허점을 뚫고 실행을 앞당기는 행정 결합 경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위탁 구조는 서명란을 짧게 만드는 방식으로 보완됐고 점검 주기는 10분 단위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다시 짜였으며 책임 분산은 공동 관제라는 표지 문장 아래에서 역할표로 재정리됐습니다. 2025년 11월 7일 밤 10시 30분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인 물은 시설이 아니라 지도입니다는 이제 한국을 띄우는 구호가 아니라 필리핀 실무자들이 매일 실행하는 체크리스트의 제목이 됐습니다. 마지막 줄인 권한은 현장에 둡니다라는 도움을 거부하는 문장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때조차 주도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읽히게 됐습니다. 그 의미가 바뀌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행동을 택했습니다. 회의체 결론 문서에 공동 점검 합의 항목을 추가하고 다음 태풍 시즌 전까지 훈련을 2회 실시한다는 문장을 넣어 확정했습니다. 확정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반대하던 쪽은 체면을 지켰고 실무진은 기준을 얻었으며 국제 파트너는 협력의 형식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제시한 누수와 수압, 관제의 결합 모델이 자리 잡는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까? 2025년 11월 8일 오전 7시 55분 마닐라 수도국 상황실에서는 탁도 경보 해제 공지가 한 장 더 준비됐습니다. 종이 위에는 마닐라 북부 저장 탱크와 케손시티 외곽 관리소가 함께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우리가 며칠 동안 붙잡고 있던 통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서가 확인되자 선택이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난당국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제 공지를 먼저 내지 말고 공동 점검 합의 문서부터 확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안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공지 문구는 잠시 멈췄고 대신 결론 문서의 서명란이 먼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지부터 내지 마십시오라는 금지 대사가 회의실에 떨어졌고 그 말은 홍보가 아니라 신뢰를 먼저 지키자는 경고로 들렸습니다. 물이 돌아오는 장면보다 믿음이 돌아오는 장면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2025년 11월 8일 오전 10시 20분 필리핀 현장 책임자가 회의체에 들어와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누가 먼저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설계를 같이 했는지가 결정적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단서가 나오자 저는 행동을 택했습니다. 회의체 결론 문서에 공동 설계와 공동 점검이라는 문장을 표지에 올리고 현장 엔지니어 이름을 협력 참여자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추가하자마자 결과가 분명해졌습니다. 정치권 질의서로 흔들리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고 체면을 지키면서도 협력을 이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다시 그 반대 대사가 돌아왔습니다. 외부 연결은 절대 금지입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신 뜻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연결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통제를 금지한다는 문장으로 고쳐 적었습니다. 고쳐 적자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던 쪽은 체면을 지켰고 협력하던 쪽은 연결을 지켰습니다. 문장 뜻부터 바꾸십시오라는 지시가 그 순간 가장 강한 해결책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8일 오후 1시 40분 국제 파트너와 공유할 운영 요약본이 최종본으로 정리됐습니다. 2024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디지털 정부와 행정 시스템 활용 부문 상위권으로 분류됐다는 공개 자료가 근거로 붙었고 재난 대응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실시간 관제가 중요하다는 요지가 함께 적혔습니다. 단서가 제시된 뒤 저는 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요약본의 핵심을 기술 자랑으로 쓰지 않고 현장에서 결정이 빨라지는 구조로만 적어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필리핀 쪽은 공동 관제라는 표현을 받아들였고 미국 쪽은 기존 원조 프레임에서 한 발 더 들어가 기술 협력 문서 초안을 논의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비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구는 마지막까지 민감했지만 관제, 유지와 현장 교육, 데이터 보안 조건으로 범위를 좁히면서 합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때 전환점 설득은 다시 숫자 3개로 정리됐습니다. 업계 관측으로는 위성 단말과 현장 서버를 묶은 관제는 6시간 안에 최소 기능을 살리고 지도 업데이트는 10분 단위로 유지하며 핵심 밸브 구간 40개를 묶어 운영하면 추가 파손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함께 붙었습니다. 숫자는 문서에 남기십시오라는 판단이 기록으로 박히자 논쟁은 감정에서 기준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합의가 한국이 없었다면 같은 속도로 가능했겠습니까? 2025년 11월 8일 오후 6시 30분 저는 며칠 내내 반복되던 제도 허점 3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위탁 구조는 권한을 갈라 현장을 늦추고 점검 주기의 허점은 태풍 이후 누수 급증을 표로만 따라가게 만들며 책임 분산은 서명란이 비면 도시가 멈추게 했습니다. 단서가 정리되자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이 3가지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운영 문서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공동 점검 합의 문서에 결제선 단축 규칙을 넣고 점검 기준은 10분 업데이트를 기본으로 하며 위탁 운영사와 수도국이 같은 상황 보고 양식을 쓰도록 확정했습니다. 확정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장팀은 보고서 때문에 멈추지 않았고 서명 때문에 늦추지 않았으며 점검 때문에 뒤늦게 놀라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가도 분명했습니다. 야간 회의가 멈추지 않았고 인력 재배치로 평소 담당 구역이 바뀐 사람들이 생겼으며 일부 발주 일정은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헛되지 않게 만드는 신념이 하나 생겼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문장이었고 그 시스템을 현장에서 바로 작동시키는 경험이 한국 쪽에 쌓여 있었다는 점이 모두의 입에 남았습니다.
원칙은 현장에서 지키십시오라는 대사가 마지막 회의록에 찍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이 부담이 아니라 힘으로 들렸습니다. 2025년 11월 8일 밤 9시 5분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은 물은 시설이 아니라 지도입니다였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썼을 때는 시설이 부서진 공포를 말하려고 썼습니다. 이제 이 문장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지도는 누수를 고발하는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순서를 정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권한은 현장에 둡니다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도움을 경계하는 문장처럼 보였고 체면을 건 금지로도 읽혔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읽혔습니다. 권한을 현장에 둔 채로도 협력은 가능하고 오히려 그 조건이 있어야 협력이 오래간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바뀌는 순간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필리핀 현장 엔지니어와 한국 측 기술팀이 공동 점검 일정표에 같은 펜으로 서명했고 미국 측 실무진도 보고 체계를 강요하기보다 현장 속도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맞추겠다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서명은 같이 하십시오라는 지시가 마지막으로 울렸고 그 지시는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8일 밤 11시 30분 저는 한 가지 결론만 남겼습니다. 정수장치 하나가 도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수를 읽고 수압을 다루고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도시를 살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재난 한가운데서 바로 작동시키는 경험과 조직과 기술이 한 덩어리로 준비돼 있었던 쪽이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필리핀 쪽은 이 구조를 참고해 자체 지침과 훈련 계획을 만들기로 했고 국제 파트너도 협력 문서 초안을 논의하며 기준을 다시 세우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한국만이 기술을 행정결정으로 연결해 본 경험을 실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속도였다는 말이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이 속도를 다음 태풍에서도 다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